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신뢰성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표준기구들이 이렇게 방법들을 다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그 ISO라고 하는 국제표준기구는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ISO 27001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기업 내에서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꼭 맞춰줘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가이드라인, 가장 큰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프리마켓하고 포스트마켓을 구분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가 막 만들어 가지고 실제 서비스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동안 할 텐데, 그걸 하는 동안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그 지침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 시스템 속에다 넣을 텐데, 그러면 끝이 아니라 실제로 출시하고 나서는 출시된 제품이 얼마만큼이나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지 실제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 어때요? 대부분 처음에 제품 출시하기 전까지 밤새워 가서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 딱 출시하고 나서 휴가 가죠. 우리 옛날에 그랬대요. 8년 전에 첫 제품 만들고 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엄청 스투피드했는데, 그 금요일 날 릴리즈 1.0 릴리즈 하고서 토요일 일요일 다 놀러 갔어. 그동안 밤새고서 막 날짜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고생했다라고 막 하고서 이 대표이사서부터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 금요일 날 제품 출시 오후에 그 제품 출시하고 나서 전 직원 다 휴가. 예측했겠지만 갔다 왔더니 뭐 시스템은 이미 금요일날 저녁에 다 아작이나 있었고, 그 다음서부터 주식회사 하이는 제품 출시가 월요일 오후에 월요일 오후서부터 하면은 제품 출시하고서부터는 전 직원 24시간 스탠바이. 그래가지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잡아야 된다. 스테이블하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제품 릴리즈 맞아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개발팀은 집에 못 가요. 그리고 당연히 개발팀 집에 못 가니까 R&D 팀도 집에 못 가고 서비스 팀도 집에 못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잘하면은 2주일 안에 스테빌라이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경쟁자들을 갖다 제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릴리즈하고 나서 미니멈 2주 간격으로,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3주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품을 갖다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저거는 내가 맘먹어 언제든지 베낄 수 있는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통 제품 출시하고 나서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쭉 가져갑니다. 얼마 동안? 거의 한 6개월 동안까지. 그래가지고 경쟁을 따돌리고 제품을 갖다가 안착을 시키는데, 그러기 때문에 일단 릴리즈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걸 매니징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 IEC라고 하는 커미티가 이런 저걸 갖다가 표준을 제정하는 커미티예요. 그래서 여기 80001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쭉 제공을 갖다 해놨어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어떻게 분석하고 식별하냐, 그 위험 요소가 얼마나 시비어한 건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평가된 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파트죠.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아까 우리 엑서사이즈 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시비어하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 같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지? 이게 다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야지 제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체계를 다 잡고 출시를 해도 1주, 2주씩 처리를 해요. 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수업 시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재미없어요. 네, 신뢰성이라는 부분. 근데 안 하면 뚫리면 제품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이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트레이드업 관계가 제일 크게 이렇게 쫑이 나는 게 뭐냐면 사용성하고 신뢰성, 특히 보안성 측면이 가장 많이 쫑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60만 건 데이터가 있잖아요. 60만 건 지금도 뭐 하루에 몇만 건씩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깥에서 접근이 안 돼요. 그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우리 회사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특정 터미널에 가서 앉아야만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획자, 개발자 합쳐서 5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터미널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갖다 쓸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심각한 기준을 갖다 해놓는 이유는 한 번 뚫리면 끝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사용성이 계속 내려가요. 사용성이 계속 내려가고 그런 사용성 내려가는 거에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컴프로마이즈를 할 거냐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만 명의 민감 개인정보 데이터다. 이러면 사용성을 많이 떨어뜨리더라도 보안성을 갖다 높여야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뭐 그렇게 민감한 정보 같지는 않다. 그렇게 민감한 기능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사용성을 떨어뜨리면서 보안성을 갖다 높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ISO 그 평가단이 와가지고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포스트잇이 뭐가 붙어있나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에 보면은 패스워드니 뭐 이 아이디니 이런 거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용성이 낮아졌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이 들어갈 시스템이 더욱더 심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중간에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을 대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을 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vulnerable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신뢰성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트레이드업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도를 높이려면 민감 정보를 많이 모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모집된 데이터를 많이 갖게 되면 점점 시스템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고 그 위험성을 갖다 낮추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특정 데이터를 갖다가 지워버리게 되면 그 지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웠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들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고민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신뢰감으로 크게 세 가지 수준을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수준이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넣으면 저렇게 답변할 것 같다. 아까 우리 중민님 얘기한 것처럼 특히 저 생성형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내가 예측했던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제일 첫 번째 신뢰성을 낮추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측 가능성, 두 번째가 dependability, 즉 의지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faithfulness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로 봤었을 때 분명히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왠지 애플이 만들어가지고 쓰라고 하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왠지 페이스북이 뭐 쓰라고 그러면 조금 걱정되는데 왠지 애플이 쓰라고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는 확실하게 했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손목에다 차기도 하고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다 아이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세 번째 단계가 믿음이고 내 생각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플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회사.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페이스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로 페이스, 신념까지 갈 수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측 가능성은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dependability는 해주면은 좋다. faithfulness는 노력해라. 노력해라. 그게 지금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고 제품을 만들 때 미니멈으로 예측 가능성을 맞춰줘요. 이게 아까처럼 챗봇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답변이 나온다? 이건 이제 대형 사고인 거죠. 기본을 못 맞췄습니다. 디펜더블 해줄 수 있으면 우수한 거예요. 뭐 페이스풀리스까지 갔으면은 엑설런트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번 주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갖다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핵심 내용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용성이나 사용성에서 제시했던 기능과 편의사항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거에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로서 느끼는 감정은 신뢰감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고 했고, 사람들이 이런 신뢰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안전성, 보안성, 안정성 세 가지를 갖다 만족해야 된다.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safety, 그래서 severity와 likelihood 두 가지를 가지고서 위험도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보안성,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데이터의 그 위험도가 어떤 위험도인지를 갖다가 찾고 그 위험도에 맞는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세 번째로 스테빌리티,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척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척도들을 갖다 모니터링하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신뢰감을 갖다 높이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은 이 IEC 80001-1-2020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갖다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에 만족시켜줘야 된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이런 시스템 안정성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가장 기본은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해서 dependability나 faithfulness까지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뢰성도 마찬가지고 앞에 유용성이나 사용성과 마찬가지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스트 앤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컴프로마이즈 하느냐, 뭐가 중요한 속성인지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다 잘하려고.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승현님? 저희가 신뢰성이랑 신뢰감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너무나 좋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승현님이 그 벼르고 벼렀다가 제일 중요한 질문을 갖다 해줬는데, 일단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HCI라는 거의 스코프는 제품을 만들고 평가하고 릴리즈하는 것까지가 스코프예요. 그 다음에 그거의 제품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서 그거를 사용자들한테 전달하고 홍보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HCI 스코프라기보다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스코프라고 보여져요. 물론 요새는 그 두 개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한 디파트먼트가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대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실제로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사용자들한테. 그런 것들은 그 후속으로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팀이 있고 R&D 팀이 있어요. R&D 팀은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걸 해요. 일단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출시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사용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건 우리 서비스 팀에서 작업을 갖다 해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 팀에 있는 사람들은 HCI 쪽인 그런 지식보다는 실제로 서비스의 운영과 판매와 홍보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거는 우리 수업의 스코프에서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재원님, 시간 관계상 재원님까지가 마지막 질문. 재작년 정도에 카카오톡 서버가 불타면서 카카오톡 아예 서버가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안정성이 있는 정도 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일이 있었음에도 저희는 다 카카오톡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카카오톡 측에서 이거를 신뢰성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용성과 유용성 때문에 더 사용한 건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대체할 다른 메신저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사용을 계속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 불탈 때 진짜 이제 카카오톡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지금 나는 그 세 가지가 다라고 생각해요. 그 세 가지가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나는 별로 카카오톡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을 갖다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물론 신뢰성을 그렇게 많이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서비스가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굳건하게 버티는 걸 보면서 우리도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신뢰성을 무시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엄청 대박이죠.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코멘트입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